유승민 전 대표 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이 오늘 지금 전해졌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원하는 바 궁극적인 모습은 뭐예요?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일단 처음에 선언하게 됐을 경우에는 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선언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실무단 멤버 2명을 먼저 구성해요. 돌직구쇼 멤버들의 활약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데 얼마 전까지 앉아있던 이양수 의원. 이번에 이 보수 대통합에 대한 한국당의 실무 책임자로 들어갑니다. 예. 이양수 의원은 한국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었던 자유파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인 한 명의 실무 대상자는 홍철호 의원입니다. 홍철호 의원은 과거에 바른정당에 다녀왔던 인사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등과의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적합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명을 실무자로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도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진정성 등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만약 수사적인 얘기만 하고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유승민 전 대표 측 일부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야, 걱정하지 마. 바로 전화하잖아요. 일단 만나자. 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진정성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유승민 의원도 여기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건데 만나기 전까지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고 실무자들끼리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만나겠다라고 하는 화답을 분명하게 던졌다라고 보고요. 황교안 대표가 12월에는 이 새로운 보수 통합에 대한 큰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그려놨기 때문에 아마도 11월 달 내에서 이러한 실무 단계 협상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보수 통합은 황교안과 유승민의 통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 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틀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과거의 새누리당처럼 있었던 보수가 다시 뭉치긴 하는 거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가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통합이 중요하냐? 외부에 있는 시민사회 사람들도 다 끌어모으고 여기에 대해서 바깥에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원희룡 제주지사도 끌어당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정당을 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도 뭉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의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보수통합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그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일이 유승민 의원과의 화답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유승민 이 양측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홍문종 이 두 분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뭉치기만 하면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좀 저는 현실성이 없는 생각이고 보수자의 야합이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당시에 한국당의 국회의원 62명이 더불어민주당과 동조해가지고 탄핵을 했잖아요. 저희는 그 사람들은 위장 보수파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위장 보수 우파라는 얘기까지 꺼냈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말이 상당히 좀 추상적이긴 한데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은 탄핵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랑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황교안 대표는 우리공화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다 같이 모이자는 건데 유승민 의원은 우리공화당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공화당도 유승민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그런 그 두 분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화당은 집토끼 일부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여러 가지의 상황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런 지지율을 갖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확정적인 어떤 말하자면 중도층 공략에서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인재 영업에 대한 구설수를 극복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이제야말로 말하자면 개혁 보수라고 하는 중도층 공략, 또 수도권의 공략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또 초재선 의원들과의 손을 잡음으로써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편으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우리 공화당과 손을 잡지 않고 유승민 걔하고 손을 잡는 것 자체가 당 자체가 더 중도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간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려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물론 뭐 내부적으로야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이 옳다 그렇다를 말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걸 유지하면서 결국
말하자면 개혁 보수나 유승민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꽤 높지 않겠냐. 저는 예.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보수 대통합,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 가겠다라는 황 대표의 생각까지도 엿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셨는데요. 여기서 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당 지지율 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자, 한국당 지지율은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건데 황교안 대표의 어떤 보수 대통합 선언 영향일까요? 아니면 조국 수사에 대한 영향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9.8, 39.6, 38.2. 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4.4,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턱밑까지 붙었다가 격차가 좀 꽤 벌어졌거든요. 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죠. 뭐 표창장 주고 가산점 주고 박수 치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 당연히 떨어지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추락하는 하락세를 끊고 11월 첫째 주,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지지율을 상승세로 다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근소하긴 하지만 하락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어떤 변화를 갖고 있을까? 지금 다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 부정 50%를 넘었다는 겁니다. 빨간색이 부정이고 파란색이 긍정인데, 자, 10월 넷째 주, 다섯째 주를 거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11월 첫 주로 들어서면서 자, 어찌된 영문인지 못한다. 부정평가가 53.1%, 다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리얼미터 겁니다. 그리고 긍정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변화와 한국당의 지지율의 변화가 뭔가 묘하게 그 터닝 포인트가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큰 흐름세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반등을 했던 거는 대통령 이제 모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의 인간적인 면모, 그 살아오시는 과정의 스토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측은지심 뭐 이런 것도 있고 인간적인 면모에 해서 또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좀 멈추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제 실제적인 것들이 나왔죠.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하면서 역시 분석까지 같이 내놨는데요. KBS 독도 사건 뭐 이런 예. 거 등등 반영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리고 입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뀌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고, 또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쪽의 이 불순한 태도 문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통계 발표됐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렇게 하락한 거라든지, 그리고 실제 통계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실제 경제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국 이슈는 이제 약간 멈춤세가 있더라도 굉장히 실생활 관련된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조국 이슈 때문에 여권 전체의 거짓 뭐 이런 부분에 좀 실망을 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다가 지난번에 떨어졌던 거는 앵커가 얘기했듯이 참 그래도 국민이 잘한 거지 한국당이 잘한 게 아닌데 마치 한국당 혼자 잘한 것처럼 한 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데 대한 실망감 때문에 한번 빠졌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래도 여전히 앞서 이제 그 실책이 나오니까 그 실책과 대비되는 당으로서 이제 한국당을 지지를 하고 있고, 현재 3일간 조사 중에서 하루 정도만 통합에 대한 영향력이 들어갔지 아직 통합에 대한 이슈가 저기에는 다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 오늘 조사를 해서 이제 주말 동안에 나온다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통합에 대한 평가 수치가 반영이 될 거고,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가 반영이 될 거라서 오히려 이 흐름세는 더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통합이 실리와 명분을 다 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래가 있지, 아니면은 올라가도 2등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대통합 논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리더십이 관건이다라는 분석.